자, 녹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하고 오늘 함수의 극한 내용 보면 A와 여기서 좀 포인트가 뭐야? 다른 값을 가지면서입니다. 이게 특히나 어떤 경우에 분모에 0이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x는 a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지 a에 아주 가까운 수라고 표현하지 a는 아닌 거예요. 즉 x 빼기 a는 0으로 가까워지겠지만 0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a와 다른 값을 가져야 하겠고, 근데 이 긴 문장을 표현할 때 x는 a라는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그때 수렴한다면 극한값 알파를 가지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극한이 수렴한다. 자, 만약 다르다면 뭐 같지 않으므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좌우극한이 같고, 즉 보통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연속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하다라면 좌우극한이 같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통은 좌우극한이 같고 극한값은 그냥 대입해서 계산한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럼 특수한 상황들, 분수꼴, 분수함수라서 분모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분모가 일정한 수에 뭐 가까이 가서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가우스 또는 절대값인데 절대값은 단독으로는 뭐 이제 좌우극한이 다를 리는 없고 역시 절대값인데 이제 분수꼴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그 와중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도 있겠죠. x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보다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x가 한없이 커질 때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커질 때, 즉 어떤 숫자보다도 더 큰 x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x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즉 x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기호예요. 기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도 x가 한없이 작아질 때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왜? 수직 써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다. 왼쪽이면 작아진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한없이 작은 값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음이면서 또는 음의 값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길어요?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자, 그게 아니라, 자, x가 음의 값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을 마이너스 무한대라 부르고,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을 부르는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지. 이걸 보통 x가 한없이 작아질 때라고 표현합니다. x가 0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돼?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0은 아니지만 x가 0에 아주 가까운 수다. 0 플러스일 때는 참고로 양수, 0 마이너스일 때는 참고로 음수입니다. 알겠죠? 음수가 영어로 뭐예요? 네거티브 넘버. 그 양수는 긍정이라서 파지티브입니다. 포지티브 이렇게. 그걸 몇 달아, 왜 멍청하자. 이상한 친구야, 가끔씩 보면. 자, 여러분, a라는 수가 있을 때 a 플러스나 a 마이너스나 a는 a일 뿐이야. a가 만약 양수였으면 둘 다 양수입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x가 b로 가까이 갈 때 b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자. b가 만약 음수였다면 b 플러스나 b 마이너스나 둘 다 음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둘 다 b로 가까이 가는 것 뿐이에요. 다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걸 무한소라 부릅니다. 보통 무한대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무한소, 무한이 작아지는 값이다, 아주 작은 값이다, 무한소라 부르고, 0 플러스는 양수가 맞지만 0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 수, 정의에 의해서 음수가 됩니다. 양수와 음수의 정의는 0보다 큰 수, 작은 수입니다. 됐죠? 여기 0 플러스는 양수인데 0 마이너스는 음수예요. 요 부호를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뭐 사실 처음 해보는 건 아니니까 막 어렵지는 않겠죠. 화금반 애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수트 막 배우고 있거든. 처음 배우려고 하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어려웠나? 여러분 또 어려웠나? 지금 또 어렵나? 맞나? 미적분 하고 나니까 좀 할만하나? 그렇진 않나? 자, 잘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쨌든 x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x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x가 a였다면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되고,
우극한 좌극한을 좀 나눠 생각해 줘야 되고 x가 무한대일 때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요 뭐 그거에 맞게 극한을 구해주면 되겠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극한이 수렴한다. 그래서 리미트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면 존재한다 내지는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해서 커지거나 계속해서 음의 값이면서 커지는 상태 또는 아니면 진동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뭐 sin x 같은 경우에 대체로 막 그렇습니다. x가 무한대로 할 때 sin x 같은 경우에는 x가 아무리 커져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만을 움직일 뿐이죠.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고 이런 경우 싹 통틀어서 뭐라 불러?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그럽니다. 수렴이 컨버즈면 발산은 디스컨버즈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알겠죠?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예제 1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옛날 생각나겠지만 굉장히 이지한 내용들입니다. 자, x분의 1이죠.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1번 0 플러스라면 어떻게 되는가? 0 플러스라면 어떻게 되는가? 0보다 큰데 무한소의 역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지죠. 이제 계속해서 커집니다. 따라서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0 마이너스는 x분의 1인데 음수죠. 절대값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는 게 맞지만 부호가 계속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뭐라 불러? 점근선이라 부르죠. 그죠? 점근선이야. 자, x가 0이 가까워지는 이유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0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y는 0 y는 0이라는 값에 점근한다. 점근선이라 부르죠. 무한대 우극한 좌극한이 어디 있어? 무한대 계속 커지는 상태인데 다시 좌우극한 나누는 건 a라는 수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3으로 가까이 갈 때는 야 내가 3보다 큰데 3에 가까이 가보자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우리 3보다 작은데 점점 커져서 3에 가까이 가보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계속 커지는 상태야.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커진다는 개념이지 이거 뭐 우극한 좌극한을 구분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무한대로 갈 때 너는 0인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심플하게 0이라고 쓰는 것보다도 0 플러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은 0인데 0보다 큰 0이야. 뭔 소리요? 자, 이 0은 무한소인데 뭐다? 0보다는 살짝 큰 아주 0에 가까운 수다. 왜? 0은 아니긴 해요. 0은 아닌데 극한이 0인 거지. 근데 어쨌든 0보다 살짝 커야 돼. 자, 답을 쓸 때 0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나 0일 뿐이야. 근데 이걸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합성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여전히 극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 구분할 필요가 좀 있겠다. 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R라는 두자 이게 0인데 0 플러스의 0이라는 거. 네 번째, 그래서 만약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 같은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서 계속해서 값이 음의 값을 가지면서 무한대로 커지면 절대값이 커지면 함수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죠. 역시나 너는 뭐다? 0은 0인데 무슨 0? 0 마이너스라 부를 수 있는 0보다 작은 0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찡찡대지 마시자. 예제 2번. 찡찡이들이야? 자, x가 0 플러스로 가까워질 때 x분의 가우스, 절대값 x군요. 자, 여러분 0 플러스예요. 0 플러스니까 0보다 큰 수죠. 0보다 큰 수는 뭘 의미해? 양수임을. 이 절대값이 뭐야? 그대로 풀려야 함을 의미하고 약분 결과 이제 우리는 1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여러분 중요한 거 0분의 0꼴인데 0과 0을 약분해서 1이라고 한 게 아니라 0분의 0꼴의 극한은 당연히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다만 처음에 0을 넣으면 0이 되는 인수라고 할 수 있는 x라는 인수가 문제인 거죠. 그거를 약분해주고 남아있는 식들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x분의 절대값 x라고 한다면 0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잖아. 그럼 음수니까 마이너스 x네 너는 약분 결과 마이너스 1로 수렴해야 되겠다. 자, x가 1로 가까워지면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죠. 그냥 대입하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입니다. 선생님 0분의 0꼴은 약분 때렸어요. 안 된다 알겠지? 그러면 안 돼. 자, 근데 보자.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을 해야지. 근데 우극한 좌극한은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잘 봐. 1 넣으면 그냥 2잖아요. 이거 그냥 2잖아요. 그러니까 뭐 1 플러스였으면 2 플러스고 1 마이너스였을 때는 좀 확인을 해야 되죠. 사실은 2 마이너스인지 2 플러스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2 마이너스긴 해. 자, 하여튼 어쨌든 2잖아. 2 마이너스여도 2잖아. 충분히 큰 양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절대값이 양수인 것 뿐이야. 그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고 사실 요 뒤에서 조금 더 나오는 개념이긴 하죠. 풀이 방법이 뭐다?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라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0인수 0이 되는 인수를 뭐하자? 조지자. 약분하고 나서 이제 이때 0을 약분하는 겁니다. 0을 약분한다는 개념보다는 무한소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0분의 0꼴일 때 그냥 약분해서 1이 아니라 0이 되는 인수만 약분하고 나머지는 계산을 좀 해서 3이라는 거구나. 이런 거야. x-1이라는 함수도 x가 1에 가까워지면 0으로 가까워지고 무한소가 되고요. x제곱 더하기 x-2라는 2차 함수도 x가 0에 가까워지면 뭐가 돼? 0이라는 함수값이 되죠. 둘 다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극한을 뭐 하자? 비교하자 이거야. 분모분의 분자 비교하자. 비잖아요. 분모 분자는 두 함수의 0으로 가까워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비교해보자 이 말이야. 위에 놈이 밑에 놈보다 3배 빠르게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느낌이야 이게. 알았어? 자, 이런 의미예요. 의미를 따지자면. 의미를 따진다면 그런 거고 계산을 한다면 이제 뭐다? 절대값 정리해주고 뭐 확인하고 약분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는 놈 약분하고 대입하고. 알았지? 어이 주한이는 할만하나? 오랜만에 수투 안 하니도. 그래도 할만해? 얼마 전까지 미적분 했잖아. 미적분 좀 하다 보니까. 중간에 덜 하긴 했어도 미적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수학 투 보면은 좀 그것도 막상 그렇진 않아? 맞나? 한 개 맞췄잖아. 3 맞췄다. 잘했어. 그래도 막 미적분 하다가 수험 보면 옛날에 이런 걸 왜 어려워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 아니요. 더 어려워. 맞나? 어떻게 풀어야 돼? 멍청이네. 자, 미적분 한번 빨리 복습하러 가야겠노. 자, 안 돼요. 뭘 안 돼. 해야지. 이번 작품 너는 뭐야? 죽어. 자, 다이. 오케이. 나 지금 이다희. 보자. 0 마이너스네. 친구들, 가우스의 역할이 뭐야? 가우스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정수. 어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편이야. 정수야. 조금 더 엄밀하게 x의 뭐다? 정수? 부분 그래. x의 정수 부분이 가우스 x의 의미예요. 중학교 때 많이 보잖아. x의 가우스란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이제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서 최대의 정수이다. 여기 적혀놨잖아. 되게 열심히 써놨는데 그냥 정수 부분을 그렇게 씁니다. 맞죠? 그래서 소수 부분 또 쌤이 좋아하는 편이 뭐야? x 빼기 가우스 x.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 빼면 소수 부분이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너 정수 부분이라 이거야. 가우스가 달리면은 극한에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우극한일 때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데 좌극한이 될 때가 중요해요. 0의 좌극한이 될 때가 중요한데요. 얘는 x라는 숫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x는 변할 거 없다. 근데 가우스 x는 x가 0 마이너스일 때 어떤 변화를 갖게 되냐면 0 마이너스 0.00001이야. 맞지? 그래서 뭐야? 정수 부분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0보다 아주 작은 수 0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는 가우스를 씌우면 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의 마이너스 1로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0 플러스의 가우스 값은 0일 뿐이야. 하지만 0 마이너스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로 갑자기 한 칸 확 떨어진다. 알겠지? 왜? 마이너스 0. 얼마에 소수 부분을 떼라 이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0.999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프를 봐도 수직선상에서 0은 안 되고 나보다 작거나 같은 애 중에 제일 큰 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x 자체는 0으로 가까이 가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0, 0입니다.
이것도 0 마이너스라고 쓸 수도 있겠죠. 항상 그 주의해야 될 게 앞에는 부호가 맞고요. 뒤에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쌤이 극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써놓는 거지 부호는 아닙니다. 우연찮게 0 플러스 0 마이너스 만이 부호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는 하필 걔가 0이라서 그런 거고요. 좀 쉬운데 어려운데. 남자는 한데. 남은 좀 하면 오늘 참 기대가 되네. 기대하지만 앞에 것도 다 쉬어. 자, 대입하면 바로 대입해 볼게. 0 마이너스야. 여기가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작아졌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너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가우스죠. 가우스 시험은 뭐야? 정수부는 마이너스 2로 확 떨어집니다. 어차피 너는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2로 가까워진다. B는 2로 수렴한다. 2. A는 0이었고 B는 2였죠. C는요. 0 플러스에 x 더하기 1분의 가우스 x 더하기 1인데 이 제안에 0 플러스니까 1 플러스에 가우스 씌우면 그냥 1이잖아. 맞죠? 1 플러스 분의 1.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게 가우스 붙으면 1 플러스가 1로 바뀝니다. 뒤에 소수문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너는 약분하면 1이죠. 그래서 A, C, B라는 값의 크기순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딱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거 하나 비교해봐야지. 0 플러스 분의 X분의 가우스 X 극한값 얼마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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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0 아니야 0. 지금은 제가 0 플러스로 썼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얼마 있습니다. 얼마? 0. 예, 0입니다. 왜 0이죠? 0이잖아. 이런 거잖아. 0 플러스 분의 가우스 0 플러스야. 그냥 0이잖아. 0이죠. 근데 전 0은 아니잖아요. 0 플러스 분의 0인데 얘는 뭐야? 무한소예요. 무한소 0 아니죠. 분모에 써도 됩니다. 얘는 근데 진짜 가우스 덕분에 뭐야? 소수분 뒤에 0.00이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리얼 0이에요. 숫자 0이다. 진짜로 0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쌤이 무한소는 무한소라 부를 때가 있고 또는 극한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극한이니까 0은 아니지만 0이 아주 가까운 값. 0의 극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진짜 리얼 0이에요. 0. 리얼 0. 숫자 0. 0 나누기 뭘 하면은 무조건 0이에요. 맞아요. 0 나누기 뭐 하면 무조건 0이에요. 무한소 나누기 무한소 해야 약분이 될 수도 있고 식의 변화가 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그럴 수 있죠. 약분돼서 그럴 수 있는데 무한소분의 0은 그냥 0입니다. 알겠죠? 숫자 0이 위에 있는데 어쩌겠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재밌다.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극한 안 나오면 그냥 없다 해도 돼요. 극한 여기에 극한이 없다고요? 뭔 소리? 발산하면 없다. 그렇지. 발산하면 발산 내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지는 없다 이렇게 표현 써놓으시면 충분하다. X처럼. 문제 X처럼 아니 없다. 답에다가 X 쳐놔도 이해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4번. 자, 여기 뭐 나오노? 합성 나오자. 요거 때문에 아까부터 뭐를 좀 강조해 왔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게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 자이 자식아 이거 언제 다 그리노? 그럼 석현이한테 다시 붙여달라고 해. 아니야. 떠들지 마, 이 미친. 자, 그냥 떼었어요. 내가 나 치킨 나중에 늦게 좋은데. 뭐라고? 그만 때려. 글쎄 나오겠네. 마이크에 제 목소리도 들려요. 니들 목소리 멀어서 녹음이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크게 말해야겠다. 영상에 봤어. 우리 목소리. 내 목소리. 정상이 목소리 개 크네. 내 목소리 진짜 완전 섹시하지. 조용히 해. 씨. 자, 집중해. 자, 봐. 그림 그릴 때 동안 고세를 못 참고 떠들어 샀노. 제가 좀 못합니다. 짱구야. 못 말려. 짱구야. 짱구도 극장판 보러 가야 되는데. 같이 보러 갑시다. 다음에 그 월요일에 수업 떼고 갑시다. 조용히 해. 신규생 당황스럽다. 조용히 해. 자, 봐라. 자, gx가 x가 어디로 가? 1-로 가. 자, 요를 표를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1-였을 때 gx의 극한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1-1보다 작은데 1로 가까워져 왔어. 그럼 그때 함수값은 점점 1이라는 것에 가까워져.
근데 잘 봐. 1보다 작은데 점점 커져서 1에 왔죠. 1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1보다 작은데 점점 커져서 1에 왔죠. 1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fgx 입장에서는 gx라는 함수의 극한이 1인데 1 마이너스야. 따라서 f 입장에서도 1 마이너스의 극한을 봐야 되겠죠. 1에다가 마이너스라면 점점 가까워져서 2로 온다. 결과니까 2를 써도 되는데 2 플러스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계산 결과는 2입니다. 됐죠? 다음 gfx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gfx라고 한다면 저는 fx, gfx의 극한을 표처럼 그려서 찾아볼게요. 물 꼴랑 한 줄짜리인데 뭘 표까지 그려. 자, 이게 x가 1 마이너스여서 그렇지 1 플러스였을 때는 또 두 번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표를 이용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서 표를 그리는 겁니다. 1 플러스 f 먼저 봐야 되지. 1 플러스면 역시나 1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1보다 작았죠? 하지만 작았죠? 자, g 입장에서도 1의 좌극한이니까 점점 커져서 1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너는 1이죠? 3. 둘이 더하라고 했으면 3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물어볼 수 있겠지? 연습해서 처리해야 된다. 아이씨, 그래프 아깝게 꼴랑 이거 물어보고 마는 거야? 근데 저기서 저 fgx에서 gx가 발산하면 어떡해요? 발산. 어디에? 그러니까 저 fgx에서 네. gx가 발산할 수 있잖아요. 예,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1이었으면 우극한 좌극한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중간에 다른 거는 최종적으로 같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고 만약 1 마이너스만 있는데 발산한다. 그래서 무한대로 보냈다. 근데 무한대로 가니까 뭐 점근하네? 그러면 수렴할 수도 있는 거고 점근하지 않고 계속 작아진다? 그럼 역시나 너도 발산하게 되는 거지. 발산한다는 게 무한대로 간다고요? 아니요. 수렴 안 하면 다 발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데 그래도 구분을 좀 하자면 무한대로 가는 계속 커지는 발산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가는 발산도 있겠고 함수값이 여러 개가 섞여 반복돼서 나오는 진동하는 경우도 있겠고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서 없는 경우도 있겠고 무조건 무한대로 가면 수렴할 수 없어요. 네, 수렴한다는 건 일정한 값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수렴한다고 표현하는 거지 없으면은 없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어렵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성질, 어떤 성질머리가 있나 한번 보자. 진짜 말 많다 니들. 조용히 해. 녹음하는데도 녹화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한두 마디씩 하는 건 너희들이 처음이요. 보통 다들 조용히 한단 말이요. 녹화하면 저희 목소리, 저희 섹시한 목소리 정말 얇기. 와, 진짜 멘탈 진짜 어렵다, 진짜. 대단하다. 하나 친구들 좀 이상하다 맞지? 안 부끄러워 너? 저러니까 그 상민이랑 둘이 영상 찍고 뭐 그러는 거야? 굉장히 그런 거 좀 부끄럽지 않아 약간? 네,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이나 그런 이제 자기 PR을 위해서 홍보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요새 유행이잖아.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 찍는 거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걔들 돈 많이 벌긴 벌잖아. 아, 그러니까 상민이랑 할때 공부할 수도 있다. 정말로 공부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면 당장 젊고 건강할 때는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걸로 영상으로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도 문제일 수 있죠. 모두가 다 조회수가 다 나오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외모적인 부분이 좀 클 수도 있겠고 바꿔 말하면 외모적인 부분이 크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아름다웠던 또는 이제 멋있는 시절에는 영상이 화제가 되겠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어떨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은우 씨가 굉장히 멋있지만 20년 뒤에도 차은우는 잘생겼을 것 같지 않니? 카리나 씨는 10년 지나도 예쁠 거고 맞지? 근데 20대 카리나와는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물론 그걸로도 이제 본인이 자기 가치를 잘 꾸며서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요즘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지도 모르죠. 학원에서 또 해줄까? 내가 직접. 자, 봅시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 개인적으로는 근데 본업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먼저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직장에다 유튜버라고 안 쓰고 여러분 직장 직업 쓸 때 뭐 써야 돼? 학생. 중학생 쓰잖아, 맞지? 중학생의 본분을 정확하게 하고 중학생이 할 일은 뭐야? 엄마 말 잘 듣기.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아직 잘 모를 테니까 엄마 말 잘 들어줘. 나중에 돈 된다, 알겠지? 엄마 말 잘 듣는 것만으로 돈이 돼요. 맞아, 엄마 말 잘 들어. 무지성으로 들어. 그건 괜찮아. 무지성으로 들어도 돼, 엄마 말을. 마마보이가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30대인데도 이제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머니의 말씀은 귀담아 듣고 엄마 말에도 일리가 있다. 엄마 말대로 일단 할게. 근데 내 생각은 이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일단 엄마 말 잘 듣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중학생은 특히 엄마 말 들어. 안 들으니까 자꾸 사춘기고 반항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싸대기를. 자, 열심히 엄마 말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일찍 주무시고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아무리 유전이 먼저 결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저도 이제 키가 작지만 유전적으로는 클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있잖아. 유전적으로 클 수 있는 키가 이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삶을 살면 그나마 좀 커진 키로 사는 거고 이게 잘 안 되면 또 여전히 내가 클 수 있는 키 중에서 더 못 크고 이제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하고 그냥 규칙적으로 살고 일찍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 게임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적당히 해야지. 말이 임마 새벽 5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만 딱 했다 이거 아니잖아. 축구 보면서 2시쯤부터 미쳐가지고 모바일 배구 졸라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 이건 문제라. 아니 2시부터 3시, 5시까지도 시간도 문제야. 3시간씩이나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될 건 없지. 근데 그런 인생을 주 7일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게임 4시간씩 할 수도 있죠.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고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 제대로 했으면 놀 수도 있죠. 휴식을 보내는 게 정상이잖아. 어른들이라고 전부 다 일만 하고 살진 않잖아. 회사에도 일 나가는, 주말에도 일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쉰단 말이에요. 게임할 수 있어요. 근데 주 7일을 게임을 그렇게 한다거나 막말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정도 게임을 한 이틀 3일 하면 피곤할 거 아니야. 다음날 수업 들을 때 불편할 거 아니야. 아직 젊어서 그래. 아직 어려서 체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쌤은 그러면 죽는다. 지금 또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어제 일요일 밤 수업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영화 한 편 때리고 이렇게 같이 여자친구랑 놀고 이런다고 좀 늦게 잤는데 드라마 보고 이런다고 연인 보고 이러면 늦게 자거든. 저도 좀 늦게 잤습니다. 아침에 생각으로 일찍 일어났어. 원래 한 1시까지는 자야 되는데 저도 오늘 1시에 새벽 한 5시쯤 나도 자면 5시 정도 한 6, 7시간 최소 자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니까. 그러면 6시간 자면 11시, 12시엔 일날 거 아니야. 6, 7시간 정도 자면 맞지? 5시면 그래서 여유있게 한 12시, 1시쯤 일나서 점심 딱 때리고 씻고 학원 가면 이제 딱 맞는 인생이잖아. 근데 9시 반인가 10시쯤 눈 뜩 떴는데 여친이 청소하자는 거? 왜? 갑자기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그래서 오늘 좀 하루 종일 대청소하다 왔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저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밀어놨던 일이라 그런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제대로 된 청소를 거의 처음 해서 맨날 대충 이렇게 쓸고 닦고 나중에 치우자 하면서 이렇게 놔뒀던 게 오늘 다 한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탁기도 통째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했나? 한 달 만에 하니까 좀 더럽더라. 야. 여러분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어도 1, 2주에 한 번씩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안 해도 되잖아. 집에 누가 있어? 청소 요정 계시잖아. 엄마 아빠한테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 알겠어? 나중에 자취하면 누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변기 누가 닦아? 네가 닦아야 돼. 안 닦으면 어떻게 돼? 곰팡이 핀 변기에 앉아서 일 보든지. 쉽지 않다 맞지? 그래서 닦게 돼 있다고. 자, 알겠죠? 자, 봅시다. 여튼 영상 찍고 있으니까 까불지 말고 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교과서에서 설명한 내용은 수렴하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하는 함수 두 개가 있다면 그 상황에서 그 함수들끼리 연산이란 걸 했을 때
연산은 대표적으로 4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비롯한 실수배까지도 하나의 연산입니다. 2배, 3배 했다는 것도 하나의 연산이에요. 그다음 합성도 어떻게 보면 함수의 연산이죠. 함수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이잖아. 함수를 합성한다는 거. 됐지? 자, 어쨌든 지금은 x는 a라는 어떤 포인트에서 fx는 알파로 수렴했고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점에서 gx가 베타로 수렴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실수배를 해라 라는 건 바로 결론부터 쓰면 k알파라고 쓰면 된다. 무슨 소리? 그냥 극한 취한 다음에 k배 하나, k배 해서 극한 취하나 같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도 k알파로 쓰는 게 좀 별로네요. 제대로 씁시다. 자, 좀 쓰기 귀찮아서 k알파로 썼는데 바깥으로 k 꺼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두 함수를 더한 것을 극한을 취해라 라고 하면 둘 다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둘 다 수렴한다면 극한을 따로 구하고 더하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따로 구해야 될 일도 둘 다 수렴하는 게 확실하다면 한 방에 더해서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둘이 구해서 빼면 되겠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성립하고요. 그 다음 뭐야? 곱도 성립한다. 둘이 곱한 것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둘 다 수렴한다는 가정 안에서 두 극한을 각자 구해서 곱하는 것과 같다.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수학에서 나누기 기호 잘 안 쓰죠? 초등학교 이후로 나누기 기호를 본 적 거의 없죠? 개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누기 기호가 등식 만들기가 힘들잖아. 조용히 안 해 너. 7 나누기 3을 7분의 3분의 7로 썼으면 썼지. 이게 초등학교 표현이야. 2 .1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야. 등호가 아니다 이거야. 등식이 아니다 이거야. 쓸 거면 2 더하기 3분의 1로 쓰던가 아니면 7은 3으로 나는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쓰죠. 수학에서는 등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잘 쓰지 않는다 맞지? 그래서 나누기도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분수꼴로. 그러니까 뭐야? 극한 또한 각자 따로 계산해도 된다. 근데 이건 역시나 분수꼴, 즉 나누기에서는 뭐가 중요해? 0 나누기는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조선 천지에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없다. 지금 조선이 아니니까 있을 수도 있죠. 예, 있긴 있습니다. 혹시나 연구가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수학과에 진학하신 다음에 대수 파트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대학원에서 대수 쪽으로 진학을 하셔서 한 3, 4년 정도 공부를 더 하다 보면 0으로 나누는 게 가능한 세상도 있구나 이러면서 배우게 되겠죠. 졸라 쓸 데가 없겠다. 그죠? 어디다 쓰죠? 0으로 나누는 게 가능한 세상 만들어서.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gx는 0이면 안 되고 그때 만들어진 너의 값 베타 또한 0이면 안 된다. 0으로 나누는 건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무한소 0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왜? 무한소 0이라 하더라도 분모 혼자 0이면 극한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분모가 0인 건 좀 주의해라. 그러니까 합성도 사실 실제로 합성했을 때 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조건이 이래. 자, 합성 가능했고 f가 뭐 이제 합성 극한 수렴하니까 알파야. 그래서 gfx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면 알파에서 gx는 알파에서 수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a에서 수렴한다 했지 알파랑은 지금 상관이 없잖아. 예를 들어 a가 1이야. x는 1일 때 fx나 gx나 둘 다 수렴은 한데 근데 f1이 3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g가 3에서는 수렴하는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뜬금없지만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근데 가능하고 그 값이 수렴한다는 게 보장되어 있으면 뭐 합성도 가능하다 정도로만 일단 이해해 두세요. 단순히 지금에서는 안 되죠. 알파가 a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gx는 a에선 수렴한다고 가르쳐줬지만 알파에서 수렴하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다. 알겠지? 일단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너 수렴해? 나 수렴해. 너도 수렴해? 나도 수렴해. 그럼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0 나누기만 제외한다면 0으로 나누는 이상한 경우만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것들은 뭐하다?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 있는 건 또 뭐겠어? 수렴하는 건 당연히 수렴하는 거네. 너도 뭐 계산이 좀 관심이 있겠지만 발산하는 것들 또는 0 나누기를 제외한 건 수렴하는 게 맞는데 0 나눌 때는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 정해져 있죠. 수렴하는 것들 계산하면 극한값이 다 계산돼서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든지 알파 베타가 된다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든지 다 정해져 있는데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뭐야 정할 수 없는 형태 답을 하나로 못 정한다. 왜? 해봐야 알거든요. 해봐야 알아요. 무슨 꼴? 0분의 0꼴. 말하자면 분모가 0이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는데 일반적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확인하기 힘듭니다만은 몇몇 특별한 꼴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거나 동일한 수준의 무한대를 뺀다면은 무한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몇 개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한대 곱하기 0꼴에 이런 경우 부정형이란 건 별거 아니야. 해봐야 된다 말이야. 직접 확인이 필요한 그런 계산이다 이 말이야. 너가 계산해봐야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단순히 0분의 0꼴이 극한이 0이네 1이네가 아니라 이거 약분해보고 실제 인수분해보고 약분해보고 계산해봐야 3인지 2분의 5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부정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무한소, 무한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잘 봐. 0분의 0꼴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약분입니다. 인수분해 후 약분이에요. 누굴 약분하는 게 중요해? 다 약분한다가 아니라 누굴 약분하는 게 0인수를 약분하는 게 중요해. 0인수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인수분해 했을 때 그 대입하니까 0 되는 애 있죠. 그런 인수들을 약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0이 아닌 애들이니까 극한이 계산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무리식인 경우들이 꽤 자주 나오는데 무리식이라면 적절하게 유리화해서 여러분 무지성 유리화하면 안 된다. 생각이란 걸 하고 해야 돼. 분모 0이니까 하는 거야. 0도 안 가는데 그냥 루트 달렸다. 유리화부터 일단 때려. 이러면 안 돼. 일단 유리화부터 한다. 그 아이다 알겠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0으로 가네. 근데 인수분해가 좀 힘들잖아. 루트 달렸는데 인수분해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유리화해서 걔를 0 아니게 만들어 놓고 왜? 뭐 빼기 루트 뭐가 0으로 가면 뭐 더하기 루트 뭐인 켤레는 0으로 안 갈 거 아니야. 걔는 0으로 아니니까 걔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루트 붙어 있는 애를 없애기 위해서 유리화하는 거야 실제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 무지성 유리화 때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자 뭐야? 보통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죠. 왜? 왜 이런 짓을 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누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비교하기 어렵잖아. 근데 분모의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나머지 항들이 다 x분의 1 내지는 x제곱분의 1에 관련된 항이 되겠죠. 가드는 싹 다 0으로 간다. 다 지압부고 제일 앞대가리에 큰 놈들만 남겨서 생각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뒤에서 이제 예제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야? 결국 분모의 최고차항 내지는 분자의 최고차항 제외하면 나머지 다 0으로 가는 애들이야. 그래서 최고차항이 뭐를 비교해? 차수를 비교해. 차수가 더 큰 놈이 남겠죠. 근데 차수가 보통은 동일해. 차수 동일이야. 그러면 개수의 비가 답입니다. 맞죠? 다르면요. 분자가 더 크다? 무한대로 가는 거고 분모가 더 크다? 0으로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야. 심플하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일반적으로 루트 빼기 1차식입니다. 보통은요. 루트 2자식 빼기 1차식이에요. 자, 루트 2자식 빼기 1차식 하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야? 문제지. 자, 루트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루트 때문에 2차식이어도 1차식 수준일 거고 얘는 1차식이잖아. 둘이 빼면은 무한대가 적당히 정리가 되면서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돼? 유리화해서 정리합니다. 유리화하면 둘 중 하나가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보통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한 다음에 극한 계산을 좀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은요. 정리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걸 0으로 보죠.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면 0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은 무한대 곱하기 0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거 정리가 덜 돼서 그래요. 보통은 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분한 다음에 식 정리가 우선이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는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켤레를 곱하는 즉 유리화하는 과정들을 또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야? 적당히 정리 잘하고 나면 뭘로 바뀌어?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뀝니다. 적당히 바뀌게 되니까 일단 정리부터 하자 이 말이야. 정리 똑바로 하고 나면 보인다 이 말이야. 자, 실제에서 몇 가지 극한들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아직까지 어려운 거 별로 없죠? 예. 예지 5분 안 나요. 날카롭네 너. 자, 날카롭다. 이렇게 한 문제 건너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있잖아, 이 책에서 제일 쉬운 문제인 예제 풀어는 주는데요. 저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풀어주는 건데 정말 쉬운 예제는 그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얘들아? 아니야. 전 예지가 너무 어렵어. 나중에 쓰는 이런 건 못 풀 수 있어요. 야, 이게 또 신규생 와서 한번 또 시도해봤는데 실패네. 왜 이렇게 뭐 내가 예제 안 풀어주면 뭐 죽는 병에 걸렸어? 예. 아니 솔직히 내가 예제 안 풀어줘도 니들 뭐 유제 잘만 풀고 다 풀더만. 맞지? 맞나? 근데 왜 가끔씩 예제 풀어줬는데 예제 틀리는 놈들은 뭐한 놈들이야? 예지 오늘 수업 안 들어? 김태우, 정상윤 이런 친구들 보면 가끔 예제가 제대로 안 써져 있거나 풀이 똑바로 써놔라. 예제 문제 답만 득 써놓던데. 뭐 저는 이제 결과지상주의고 성과주의자이기 때문에 답만 써져 있어도 여러분 유제 다 맞는데 다 맞고 연수 문제 푸는데 틀린 거 몇 개 없고 하면 뭐 잘하네 하면서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알겠지? 아니 뭐 유제도 막 3개씩 4개씩 틀려대고 있는데 예제 필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었어 내가? 창문 밖으로 던지고. 근데 막상 나도 니들 창문 밖으로 던지고 나면은 저도 경찰서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씨 하면서 화가 나서 선생님은 화가 난다니요 사람을 창문 밖에 던지십니까? 그거 좀 아니잖아 그지? 저도 그런 곤란한 일을 겪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한테 내가 뭐라 할 수 있는데 뭐라 해? 이게 뭐라 하면 뭐 바뀌어? 이렇게 바뀔지 한번 기대하면서 잔소리 좀 하고 뭐 이런 거지 맞지? 자 예제 5번 봅시다. 김태호 알겠어? 네. 잘 이해했으면 잘 봐라. fx의 극한은 4였다. 형 아주 아끼고 있죠 제가. A로 가까이 갈 때 아이씨 fx 마이너스 2gx네. 문제를 잘못 봤네요. 구해야 될 게 이거군요. 자 근데 이거는 설명할 건덕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니들 어떻게 푼지 한번 봐야겠다. 이거 뭐래 8이래. 그래서 gx의 극한 구해달래요. 자 이거 어디 구하노? 재밌게. 자 풀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 정상적인 풀이 과정이냐? 답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 2가 맞아요. 그거 어떻게 찾았니? 그냥 둘이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2 앞으로. 자 둘이 나눈다는 게 여러분 이렇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서술형 풀이라든지 실전 그냥 까놓고 얘기 드릴게요. 서술형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준비하면 돼. 그리고 중학교랑 좀 다르게 고등학교 서술형은 쌤들이 막 풀이 과정 완벽하게 쓴지 하나하나 검사하진 않아. 힘들어서 안 해. 야 니들 같으면 한 400명 500명짜리 물론 요새는 35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350명 거에 대학이 걸린 문제를 서술형 15점짜리 배점 걸어놓거나 10점짜리 배점 걸어놓고 풀이 과정 10줄 가까이 된 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감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감점 하나 할 때마다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잖아. 야, 그 막말로 내가 지금 풀이 완벽하게 써드릴게. 자, 제가 완벽한 풀이 쓰면 여러분 실전에서 이렇게 푸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다 서술형 때문에 답안지 수준이거든.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고등학교는 잘 안 해 그런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나오면 그냥 교과서 수준의 풀이를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교과서 수준의 풀이를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몇몇 서술형도 이제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중학교처럼 인수분해 과정에서 이 계산을 좀 생략했다고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억울한 일 당했다 이런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답 틀려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답을 잘못 쓴다고 해서 이제 감점을 무지막지하게 하진 않아요. 또 이건 또 학교에 좀 상황이 좀 다른데 어떤 대구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을 틀렸거든. 풀이 과정까지 맞았고 그냥 마지막에 경우를 나누는 거에서 하나 덜 나눠서 답이 하나 틀렸어. 근데 이제 그냥 배점 7점짜리 문제인데 5점인가 받아왔더라고. 뭐 답이 틀렸는데?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풀이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봐주는 건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좀 점수 후하게 준 학교도 있고
그냥 답 틀렸으면 날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답 맞추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쌤들이 매길 때 답 맞았다? 풀이 과정에 크게 뭐 그거 없으면 보통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라니까 내는 수준이야. 초창기에는 지들도 존나 열심히 했거든. 전 문제 다 서술형 익히고 막 서술형 하나하나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핀트를 좀 잡길 바래.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못 풀어서 자 틀려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감점을 당해서 쌤 저 2등급 됐어요. 거의 없습니다. 1, 2점 감점 받아서 2등급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1, 2점 감점해서 2등급이면 1, 2점 더 받았어도 아마 2등급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못 풀어서 2등급인 거지 감점 때문에 2등급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 수성고에 있는 학교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100점 받아야 1등급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90점대 초중반에서 중후반 정도 안전적으로 나오면 보통은 1등급 찍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객관시간 13개, 4개 정도, 단답형 2-3개 정도, 서술형 많이 내는 학교 5개, 적게 내면 한 3개, 4개 정도. 그러니까 총 20문제에서 22문제 정도 이렇게 푼다고 보면 되는데 22문제인 학교 되게 많은 학교예요. 20문제. 좀 적으면 한 17, 18 이럴 수도 있고. 자, 객관식은 객관식이야. 풀이가 좀 필요 없다. 드립다 풀어가지고 답 체크해서 넘어가면 돼. 지금 다 코스는 누구냐면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이 옛날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2-3개를 단답형으로 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찍어서 1등급 받는 놈을 없애보겠다가 고등학교의 취지야. 단답형이야. 그냥 답만 쓰면 돼요. 풀이 과정 안 써도 됩니다, 그 문제는. 애초에 그거 적혀져 있어, 단답형이라고. 문제 단답형, 풀이 과정은 필요 없다, 임마. 답만 써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문제. 안내가 돼 있다고, 진짜로. 진짜야. 진짜라니까? 걔는 배점이 5점, 6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옛날 어려운 문제인데 객관식으로 내면 찍잖아, 애들이. 그럼 야,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문제 한 2-3개 낸다 치면 너희 학교에 1, 2등급 받던 10%, 20% 정도 애들 말고는 안 풀 거 아니야. 걔들이야 풀어서 맞춰야 되니까 푸는 거고 나머지 한 90%에 가까운 애들은 난 3번이 마음에 드는 거 하면서 3번 찍거나 3, 3, 4 이거 5번 차례다 하면서 5번 찍거나 이럴 거 아니야. 찍잖아. 그러면 90%의 5분의 1인 18%가 정답자예요. 꽤 많단 말이야. 단답형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단답형은 그래도 찍어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 정수 29번 찍어서 맞췄어요. 아니 그 모의고사는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게 답이 그래도 정수잖아. 근데 내신 단답형은 답이 분수예요. 그러니까 정수로 굳이 안 바꿔줘. 이거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수로 안 바꿔줘, 지들도. 답이 24분의 7 루트 3 이런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찍어서 맞추는 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있으면 금마는 운빨로 통과한 거 맞자. 그 정도 운이면 실력이지. 5개 중에 1개는 실력이라기엔 좀 뭔가 그렇잖아. 억울한 상황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단답형 2-3문제를 뚫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단답형 2-3문제도 결국 배점 6점짜리인데 객관식 보통 제일 쉬운 문제도 3.8점에서 4점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쉬운 거 틀리고 있으면 나가리 되는 거야, 인생. 알겠지? 그냥 고등학교 내신은 더욱더 중요한 게 어려운 문제 잘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1, 2등급 받으셔야 되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와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 다 실력이야. 어차피 내신 시험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쌤들도 수업하는 대부분의 학원쌤들이나 학교쌤들도 주일 다 줍니다. 특히 2차 방정식이면 최고차항 0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는 최고차항 0일 때도 생각해 줘야 되는 주의하라고 다 가르치잖아? 자기가 주의 안 해놓고 틀려놓고 실수했다 하면은 실력이야. 알겠지? 그런 거 줄이는 게 제일 먼저고. 서술형은 쓰긴 써야 돼요. 정확하게. 배점이 큽니다. 여전히. 3문제 30점이거나 4문제 50점 걸려있는 이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 자체는 배점이 높아서 써야 되는데 완벽한 답지 같은 풀이를 쓰겠다 하면 안 돼요. 간결하고 빠르게 나의 풀이를 정확하게 쓴다. 여기서 최악의 경우 감점 1, 2점 당하더라도 각오한다 이런 느낌으로 썼다가 일단 써놓고 앞에 단답형 한번 다시 봐서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어놓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못 풀었던 단답형 2문제를 더 풀까? 아니면 앞에 좀 애매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까? 아니면 서술형의 풀이를 조금 더 완벽하게 써놓을까? 정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풀었던 문제, 서술형의 답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사실 풀이를 건드릴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중구난방으로 개똥같이 써놓은 게 아닌 이상 다시 쓸 건 아니야. 답 맞았으면 오케이야. 일단은 답 맞은 건 오케이야.
못 풀었거나 좀 애매한데 하거나 답을 아직 못 냈거나 아니면 풀이 과정이 너무 내가 봐도 거의 찍어서 푼 수준인데 싶은 것들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1등급이 목표라면 이제는 단답형 풀러 가야지. 남은 시간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도 중요해. 실수하면 안 되지만 한 번 푼 문제는 한 방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 고등학교 내신 잘 치는 거 쉽지 않다 알겠지. 중학교 내신 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험을 쳐보시란 말이야. 자 됐죠? 자 그래서 제가 거의 완벽한 풀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풀이를 들었는데 자 여러분 다 이렇게 푼다. 너 4지? 그럼 너 4여야 되잖아. 그럼 너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이거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근데 이거를 풀이 과정으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리미트 x는 a, fx 마이너스 2배, 실수배는 앞으로 빼냈다. ax는 a, gx는 8이다. 근데 문제에서 네가 4라고 했으니 너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된 풀이잖아. 어디서부터 글렀어 이거? 처음부터 글렀어. 왜? 잘 봐. 여보 fx 수렴한 거 확인했죠? gx 수렴해 안 해? 모르잖아. gx 수렴하는데 모르는데 주황색 무슨 짓에 신났잖아 지금. 했으니까 만약에 학교쌤이 감점하기로 마음먹으면 감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풀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날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진짜 심했던 게 다 날렸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서술형이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서술형 왜 시작했냐면 어떤 쌤이 서술형 문제 냈는데 반응이 좋았어. 주입식 교육에서 이런 창의적 교육이 이지랄하면서 막 다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특히 대구 교육층이 뻑갔습니다. 와, 개 마음에 든다. 이지랄했고 대구 교육층이 무슨 미친 짓을 했냐면 내년부터 다 시험을 서술형으로 내자. 이지랄했어요. 네, 네. 올 서술형을 내든지 아니면 서술형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냈는데 그거 안 낼 수도 있잖아 솔직히. 아 우리 작년처럼 그냥 객관식 쓸래. 객관식 쓰면 이제 매기기 좋고 좋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했던 짓이 뭐냐면 예산 삭감 이지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한테 사실상 그 서술형 내라 협박한 수준이고 근데 이때 사실 교육청이든 시켰든 아니면 학교에서 뭐 하고 싶었든 간에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 서술형 문제를 낸다는 게 매기는 것도 일이고 내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 신난 사람이 몇 명 있었어. 수학자. 수학과 나온 수학과 선생님들. 수학 교육과 나온 젊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애들에게 제대로 된 수학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뽕빨 받아가지고는 풀이 과정이 여기서 봐라. 주황색처럼 여기서 힝 마이너스 있어놓으면 날렸다 이거야. 잘못했잖아. 수학적으로 잘못된 풀이잖아. 날렸다 이거야. 미친놈들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학교쌤 욕 진짜 너무 많이 했어. 미친놈 아니야 이런 걸 왜 날려 하면서 이렇게. 아니 막말로 여러분 우리나라 50만 가까운 수험생 중에 수학과가 안에 몇 명이나 되겠어? 의대수보다 적어요. 수학과 수가. 의대생 수보다 적다고. 의대생 3,000명이거든? 다 합치면 1위들 다 합치면 3,000명이야. 그냥 총 정원은 2,000명이고 1위들 다 합쳐야 3,000인데 총 한 해. 지금 의대생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2,000명이거든요. 입학 정원이 2,000명 좀 넘어요. 의치한약 다 합쳐야 이제 3,000명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수학과는 그만큼 안 돼. 서울대니까 100명 가까이 돼. 경대 수학과도 30명, 40명 이래밖에 안 돼요. 의대생 4, 50명씩 뽑을 때 수학과에 30명밖에 안 뽑는단 말이야. 애초에 뽑으려고 해도 오지도 않고. 지금은 이과 꼴찌 중 하나잖아. 수학과, 물리학과가. 10년, 15년 전에 다르단 말이야. 근데 10년, 15년 전에 이과, 그때는 이과라면 수학, 물리학 해야 된다. 해가, 공부 좀 하는 이제 어깨에 힘 좀 들어간 아이씨들이 의대 안 가고 막 서울대 물리학과 가던 이제 30, 40년 전의 시절,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공부 제일 잘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수능 제일 잘 본 놈은 큰 뜻을 품고 서울대 물리학과, 수리 물리학과라 불렀습니다. 서울대는 수학과 물리학과 같이 있거든. 그런 데 가고 그랬어. 의대? 그런 건 너나 가라. 의사? 너나 해라. 나는 이제 공부하러 간다. 학문을 연구하러 간다 했는데 다 죽고 이제 다 의사하러 가잖아요. 자, 하여튼. 그때 한참 이제 뽕 받으신 쌤들이 수학자를 길러보자 이런 취지가 됐는지 뭔지 몰라도 이런 풀이를 했는데 저도 약간 어릴 때는 그랬다 이거야. 수학적으로 완벽한 풀이를 가르치면 어떤 상황이든 이해를 정확하게 시켜놓으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애들이 되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실 수학 좋아하지 않잖아. 쌤 또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한다고? 너 유튜브에 수학 관련된 영상 같은 거 봐? 기타도 작전해요. 그런 거 말고 그 문제 풀어서 제가 좀 많이 맞거나 이제 나 좀 잘하는 걸 하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건 좋을 수 있는데 수학 자체를 좋아하는 애들 잘 없단 말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 딱 눌러보면 수학 관련된 영상이 있다? 변태잖아. 오일러 등식 반. 너 뭐 봐? 2는 0이다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보통 뭐 봐? 2는 0이다. 오일러 등식. 어? 2는 0이다. 춤 같은 거 추는 거 보지? 축구 같은. 축구도 봐이고 그거 저도 봐요. 축구 어제 경기한 영상 하이라이트 편집본 눌러보고 오 하면서 보고 메시의 발재간 보고 오 역시 우리 메시 형 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나 뭐 좋아해? 아이돌 좋아해. 카리나 춤추는 거 난 봐야지. 그거 이런 걸 봐야지. 아니 예쁜 사람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데 더 예쁘잖아. 이거 눌러봐야지. 가끔 차은우 또 봅니다. 게이라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잘생겼다. 차은우 씨는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 예쁘게. 야 드라마는 1시간이지만 편집본이나 이렇게 요약본 보면은 한 1화부터 4화까지 한 1시간짜리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효율적이잖아. 1화부터 4화까지 4시간 안 봐도 1시간 만에 내용 다 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수학 영상은 안 봐요. 그걸 봐봐 저렇게 보는 애들 있단 말이야. 자, 또라이까지는 어쩌다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 그거밖에 없는 놈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친구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친구는 어차피 나중에 커서 얘가 진짜 잘 되면 수학자 되고 교수님 되고 있겠지. 어차피 너랑 뭐 대화할 게 아니고 너랑 뭐 친하게 지내봤자 얘는 어차피 수학 얘기밖에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멀어지거나 아니면 적당한 거리감이라는 걸 유지해 주세요. 알겠죠? 친하게 지내서 좋을 게 없어. 걔랑 친하게 지내서 대화가 통하려면 너도 같이 미쳐있는 애야 돼. 수학 어제 봤냐? 하면서 야 어제 끈 이론 봤냐? 하면서 어제 새로 나온 이론 봤냐? 하면서 이렇게 너 어제 공부하고 왔다 새끼야 하면서 대화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어제 봤냐? 나 씨 아직 못 봤는데 아, 새끼야 수준 떨어지게 하면서 봐요. 둘이 약간 그러면은 이제 티키타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옆에서 보면은 아 저 우리나라 미친놈 둘이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런 풀이를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서술형이니까 본인 학교의 학교 선생님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제대로 쓰면 어떻게 쓰는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알아야지 뭐 쓰긴 할 거 아니야. 보여는 드릴게. 잘 봐. 나 gx 구하고 싶지. gx라는 건 뭐야? fx에서 fx 마이너스 2gx를 뺀 다음에요. 뭐 한 거예요? 절반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fx 빼기 fx 하면 날라가고 플러스 2gx인데 나누기 하면서 gx 되죠.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x는 a로 가까이 갈 때 gx는 2분의 1로 상수배죠. 앞으로 뽑아버리시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마이너스 2gx. 이걸 왜 그 모양 그대로 쓰냐면 문제가 가르쳐주기를 fx는 수렴한다고 가르쳐줬고 4로 fx 마이너스 2gx도 8로 수렴한다고 가르쳐줬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4고요. 얘는 8로 수렴하니까 이제 나눠 써도 되는 거야. 자, 이제는 나눌 수 있잖아. 왜? 수렴하는 거 확인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귀찮으니까 풀이 과정 다 안 쓰겠는데 원래는 나눠 쓰는 과정 한 줄 더 쓰고 2분의 1 괄호 열고 4-8이죠. 따라서 마이너스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눈으로 보면 선생님 뭐가 달라? 이렇게 돼버리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뭐가 달라? 다르다 이거야. 수학에서는. 수학은 명제들의 연산이기 때문에 이 명제 다음에 이 명제가 나오고 저 명제 다음에 그 명제가 나와야 올바른 순서가 있잖아. 순서 중간에 막 바뀌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야. 수렴하는 애들끼리 계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지랄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수렴하지도 않는 애 둘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보통은 답지에서 제시하는 풀이가 뭐냐면 치환입니다. 너를 hx로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면 이제 hx가 뭐라는 걸 수렴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hx는 fx-2gx를 hx로 치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gx라는 함수는 누구라고 할 수 있다? 절반입니다. 누구의? fx 빼기 hx. 근데 hx도 fx도 수렴하는 친구니까 이제 극한을 취하면 2분의 1이고 너는 4로 너는 8로 변하니까 아 gx라는 것은 누구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화살표 위치가 좀 이상하네요. 자, 따라서 저렇게 쓸 수도 있다. 보통 답지는 치환했었습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이렇게 한 수에 이렇게 쭉쭉쭉 정리하듯이 쓰지는 않고요. 치환해놓고 함수가 수렴하는 게 2개 나왔죠?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계산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서술형 2번으로 나왔다 하면 선생님의 의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풀면 점수 주려고 냈는지
이 새끼가 나를 이렇게 썼다? 감점시키려고 냈는지를 봐야 되잖아. 평소 선생님의 습관과 수업할 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고등학교 되면 평소에 쌤들한테 질문하면서 선생님 답의 수준을, 풀이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맞아요. 그럼 뭐 시험 전날 3일 전쯤 뚫레뚫레가 쌤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저렇게 써야 돼요 물어보면 그것도 좀 웃기잖아. 항상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방법이 없어. 시험 문제 낸 게 너가 학교 쌤이잖아. 그러니까 이 쌤이 서술형을 어떤 식으로 낼지를 좀 미리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다행인 건 고2잖아요. 고2쯤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내는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교통같이 써도 대충 다 맞는구나 하면 이제 자유롭게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 학교 이런 거 되게 빡시게 본다 하면은 조금 신경 써서 써야 된다. 됐지? 자, 지금은 오늘 이런 설명 좀 했는데 너 4 넣고 너 마이너스 4 그래서 너 마이너스 4니까 너 마이너스 2네 정도로 그냥 바로 이해해서 계산해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 객관식 풀 때는 이 지랄을 할 거 아니잖아. 객관식 풀 때는 그냥 숫자 넣어서 풀 거야. 됐지? 이거 설명하다 좀 오래 걸렸는데, 자 봅시다. 예제 6번 7번 빠르게 해결하고. 응? 금방 하지. 뭐 계산밖에 없잖아 이제. 와, 조용해. 아이야. 뭔 아이야, 야이씨. 아니 성현이가 제 머리 가렸어요. 자, 분모의 1을 넣으니 0이었습니다. 분자에도 1을 넣으니 0이겠죠. 계산해보니 0이네요. 그래서 뭐야?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알 수 있고. 애초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뭘 배워? 인수정리 배웠잖아. 고등학교 수학생에서 인수정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분모에 분자에 1 넣었는데 0이네? 그럼 분자도 x-1을 인수로 가진다. 인수분해가 분명히 된다. 이거를 뭐 운이 좋게 눈에 잘 보여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도 좋겠고, 뭐 그렇게 인수분해 못했더라도 조립제법으로도 인수분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전체 인수분해를 해도 좋지만 우리 오늘 배웠던 게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뭐야? 0인수를 약분하기 위해서지.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기 위해서니까 얘만 약분할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은 대입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No problem. 문제가 없다. 이게 풀 문제가 없잖아. 선생님 밑에 x 플러스 1 넣어야 되지 않아요? 선생님 저 오늘 완편 보러 왔는데 뭐 x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이건 약간 예상 못했다. 이건 좀 선 넘네. 자,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좋아요. 이건 예상 못. 예, 여러분이 수업을 똑바로 듣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집중하나? 저 말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민망하실까 봐. 맞나? 고맙다. 자, 봐봐. x에 0 넣으면 뭐야? 분모 0이지. 분자는요 0 넣으면요, 아하, 이 뭐고 이거? 루트 2 빼기 루트 0이네. 그럼 유리화를 해줄까? 자, 루트 2x 옆에다 두고 루트 2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1을 넣고, 네? 그럼 위에는 2 플러스 x에 루트 2의 제곱 2를 뺀 걸 써줘야 되겠네요. 됐죠? 예. 요거 이 약분 소거하고 나면, 참고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날아간 걸 소거라고 표현하고, 위아래가 약분되는 건 약분입니다. 자, 약분하고 나면 위에는 1이 남았죠? 루트 2배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 2루트 2에 루트 2 곱하면 4가 되면서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없이 왜 이렇게 지루하지? 뭐지? 수업을 열심히 집중해. 상윤이기 때문에 뭐. 그래 얘는 지루해졌어. 상민이 지금 근데 요새 다들 보니까 독감도 많이 걸리고 아픈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름이니까. 역시 나의 불명이. 학원은 가급적이면 에어컨을 좀 약하게 오랫동안 트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덥기 때문에. 수업 안 하고 앉아 있을 때는 저도 추울 수 있는데 보통 앞에 서서 수업하다 보면 덥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주한 씨도 그렇고 다른 남자애들이지만 에어컨 바람 오래 맞으면 추울 수 있다 분명. 추우면 춥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쌤, 여러분 추웠잖아. 추워서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야. 다른 학원 진짜 빵빵히 키는 학원도 있잖아. 자, 추우면 춥다고 얘기를 해.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혼자 있기 않잖아요. 이게 묵상
그렇지. 왜냐하면 민주주의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들어주진 않아요. 다수결의 원칙 있잖아.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들어주면 안 돼요. 들어주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다수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 이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어긋난단 말이야. 그렇지. 공리주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이야. 물론 이제 공리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포퓰리즘이 되거나 이상한 사상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소수의 의견 존중을 해. 아, 너 추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방법을 모색해 봐야지. 나머지 애들도 곧 추워질 테니까 그때 되면 끄자. 그러니까 당장은 꺼주지 않겠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명이나 막 4, 5명 앉아 있잖아. 이 정도 인원수 되면 혼자 쌤 너무 추워요 한다고 해서 끄기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게 나머지 애들도 추울 수 있겠구나 라고 내가 보고 느끼면 나는 더워도 애들 대부분이 더 추워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애들 표정 보면 되죠. 끈 건가? 하는 표정 막 이렇게 지으면 꺼줄 수 있어 나도. 근데 나도 덥고 다른 애들도 더워하고 있는데 혼자 추워하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꺼주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평소에도 좀 추위를 좀 탄다거나 하면 겉옷을 얇은 걸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항상 석현이처럼 뭐 정말 더우면 사실 위에 겉옷은 벗을 수 있잖아. 그런 게 제일 좋고, 여름에는 추위를 느끼는 애가 겉옷 들고 다니시는 게 맞고, 겨울에는 외투 잘 챙겨 다니시는 게 맞아요. 난방 너무 덥다고 꺼버리고 추위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알겠지? 지가 옷을 벗던가.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거든. 외투를 입고 다니면 벗는 건 쉬운데 안에 히트텍 얇은 거 한 3-4겹 껴입었는데 벗기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 체질이라든지 또 우리 사무실 또는 학원에 에어컨이나 히터 트는 강도를 좀 고려하셔서 수학하고는 개 춥다. 오늘 또 추우면 어떡하지? 그러면 겉옷을 들고 와. 그럼 물론 얘기는 해. 선생님 춥습니다. 꺼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 선생님 보고 잠깐 껐다가 다시 애들 좀 이따 더워 하면 키자 할 수 있잖아. 근데 얘기도 안 하고 추워하다가 감기 걸리면 그것도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보고는 애들 추워하거나 느끼면 꺼줄까 물어보면 애들이 보통 꺼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말을 안 하냐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래요? 뭐 이러진 않아도 보통 눈치 본단 말이야. 저도 눈치 보고 꺼주거나 하는데 얘기할 수 있으면 해. 여러분 의견은 내야 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존중한다니까? 듣는다니까?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견 내면서 본인 또 알아야 돼. 네 말대로 다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그럼 빡치잖아. 그러면 힘을 모아. 네가 다수가 되면 되잖아. 선생님 보세요. 다른 애들 다 추워하잖아. 니만 덥잖아. 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그냥 껐게 하면서 끌 수 있잖아. 이거 다수가 되시면 되죠. 이게 민주주의야. 맞지 않아? 쌤이 생각할 땐 그런 건데. 자, 해서 맞아볼게요. 세제곱근 x를 적당히 치환하는 게 눈에는 보이기 쉬울 겁니다. 물론 그냥 또 하려면 하죠. 인수분해도 충분히 되고. 자, 근데 세제곱근 x라는 걸 우리 보기 싫다 임마. t로 바꿔줘. 하면은 x가 마이너스 8로 가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 마이너스 2로 간다. t는 마이너스 2로 갈 때 t 플러스 2분의 너 뭐야? t 세제곱 더하기 8이야. 이제 인수분해가 눈에 좀 보이나요? 여기서 안 보이면 안경을 새로 끼는 수밖에 없다. 알겠지? 안경을 꼈는데도 안 보이면은 이제 머리통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약분하고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12로 수렴한다. 물론 여러분 혹시 내가 로피탈 정리 설명 한번 했던가? 로피탈 정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면 바로 로피탈 때려서도 나옵니다. 알겠죠?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해서 이 넣어도 같은 값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바로 보면 t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잖아. 분모 미분하면 1입니다. 분자 미분하면 3t 제곱이죠? 똑같이 t에 마이너스 2 넣어도 12가 나옵니다. 약분 안 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자,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이 알파로 존재하고 g와 f가 미분 가능한 형태라면 fg는 미분 가능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 프라임 x 프라임의 기호가 t가 좀 안 나네. 참고로 좀 엄밀하게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보통 0분의 0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g 프라임 x분의 f 프라임 x 또한 알파로 수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분의 F를 통째로 미분했다가 아니야. 그냥 각자 미분하는 거야. 각자 미분.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야, A 넣으면 0이야. 그래서 뭐야? GX 빼기 GA 해도 뭐 식 변화가 없겠죠. 0 뺐으니까. FX 빼기 FA 해도 식의 변화 없겠죠. 어차피 0이니까. X-A로 분모 분자 동시에 나눠도 별로 변화 없겠죠. 분모를 똑같은 식으로 나눈 거잖아. 분모 분자를. 이거 G'A고 얘가 G'X잖아. F'A잖아. 맞지? 이거 그냥 각자 미분해놓고 A 넣는 거랑 다를 게 없다 정도로 증명을 하면 사실 안 되고, 증명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하려면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 수준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0분의 0꼴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써먹을 정도라면 요 정도의 증명. 그러니까 미분해서 넣어도 된다. 미분해서 넣어도 10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엄청 편하긴 한데 절대 서술형에는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알겠죠? 서술형에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쌤들이 미리 수업 시간에 안내를 좀 하거나 로피탈 정리 배운 애들도 있겠지만, 편한 건 알겠지만 서술형에 쓰지 않도록 안내를 하거나, 서술형 문제 마지막에 고등학교 또는 수업 교육과정 이상의 내용을 쓰지 않도록 주의할 거 이런 거 써져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로피탈 쓰지 말란 소리예요. 야, 풀이에 로피탈 띠, 여기 로피탈 정리, 탁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쓰려면 이렇게 썼다. 로피탈 정리와 다름없지만 뭐 어쩔, 완벽한 풀이 썼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여러분 풀이 외워서 쓰잖아. 그래서 이제 로피탈은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해. 그러니까 빨리 하자고. 뜨들지 말고. 자, 8시네요, 벌써. 자, 시간 잘 가네요. 자, x가 무한대로 간다. 분모는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자, 실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x제곱으로, 즉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둘 다 나누라 이런 얘기였죠.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인데 너 다 0으로 가죠. 쌤이 뒤로 밑줄 친 거는 0으로 가서 그런 겁니다. 3 빼기 0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 따라서 0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너는 그냥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푸는 예제다 보니까 좀 본격적으로 정석적인 방법들 다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뭐라고? 뭐 임마? 0? 2분의 5 쓰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뭐 작다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만은 뭐 수학이잖아요. 차수가 작은 애들은 좀 무시해. 알겠지? 차수 더 키워서 와. 알겠지? 어차피 약분해서 x제곱으로 다 나눈 다음에 x분의 뭐는 다 0으로 갈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 2차 아니잖아. 1차 상수 무시. 1차 상수 무시 하시고 너를 약분하는 느낌으로 계산해도 괜찮고, 아싸리 이런 상황일 때는 차수가 똑같네. 최고차항 개수의 b가 답이 되겠구나. 이해하고 2분의 5라고 써도 괜찮겠다. 됐지?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답만 쓸게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아니죠. 위에가 차수가 더 크잖아. 아저씨야. 됐지? 자, 예제 8번. 선생님. 오호, 루트지롱, 루트. 무지성 유리화 간다! 하면 안 돼. 알겠지? 제발 무지성으로 유리화 하면 안 돼. 알겠지? 진짜 큰일 난다. 이 유리화 해봤자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문제예요. 이런 게 힙합 이지랄. 자, 봐라.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다.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x로 나눠야 돼. x제곱 아니다. 이건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x로 나눠놔야 루트 안에선 x제곱으로 나눠지죠. 됐죠? 다시 분모 분자를 x로 나눈 건데 x분의 루트인데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x제곱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1 플러스. 그렇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3이고 또 무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1분의 2.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보통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루트도 마찬가지야. 루트 안에 차수 높은 놈 남기고 나머지 놈은 다 날려. 꽃가루를 날려. 자, 그 다음에 뭐야? 루트 x제곱이니까 부호 판단해서 x로 바꿔주고 x분의 2x 최고차항의 개수 루트 1분의 2 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선생님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똑같아?
마이너스 맞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풀이 과정이 어떤 수준의 차이가 날까? 아무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치환을 해야 돼. 오, 자 그러면 우리 정석으로 풀어보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자가 정석이잖아. 자 x로 나누면 정석. 자 x로 나누면 요 녀석. 1 더하기 x제곱분의 3이 되겠죠. 선생님 그럼 날라가고 오케이 너 2네요 하고 이제 답을 딱 매기러 가보면 쌤이 틀렸다고 할 겁니다. 왜 틀렸죠? 답은 마이너스 2거든요. 자 주환씨 이거 배웠나 제대로? 예. 왜 네가 대답하는데? 그 대신 대답해 주세요. 많다. 네, 이건 아 답이 어떻게 풀어야 돼 보통? 이건 대신 x를 마이너스 t로 그렇지 저렇게 배웠습니다. 잘 배웠어요. 이거야.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의 장점이야. 전 못 배웠잖아요. 자, 제가 이제 주입식 교육 대신에 창의적 교육을 해보자 하면은 왜 마이너스 t로 치환해야 될까요? why. 아 마이너스 t로 치하면 저거 완대가 되니까 위에 둘이 진짜. 맞아. 이게 주입식 교육의 장점이랄까? 위에 건 할 수 있잖아. 근데 밑에는 풀었는데 쌤 틀렸대잖아. 으이씨 왜 틀렸지?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뭔가 다르긴 한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쌤이 속삭여요 옆에서. t로 치환해 병신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장점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한대로 바뀌면서 무한대는 우리가 잘 했잖아. 왜? 많이 해봤잖아.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로 바꿔서 하면 헷갈릴 거 없고 좋잖아.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또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뭘 잘못했을까요 얘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창의적 교육이 된 겁니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또 주입식 교육보단 창의적 교육 좀 더 좋아하니까. 아하. 힌트 하나 줄까? 자 2루트 3은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얼마야? 루트 12. 그 마이너스 2루트 3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2. 그래? 그래? 진짜? 그렇구나. 2분의 루트 3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4분의 3 맞나? 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 왜 마이너스 남기는데요? 마이너스 안에 들어가면 i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라. 얘가 지금 무슨 짓을 이렇게 썼냐면 x분의 루트 x제곱 따위 3이잖아. 그래서 이거 안에 넣을 때 얘를 루트 x제곱으로 넣은 거잖아. 미친놈이죠. x 음수인데. 봐봐 x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x 지금 뭐야? 음수지. 여러분 여기 음수 넣을 때 여러분 음수 통째로 넣었어? 왜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 왜 그랬는데? 마이너스가 남았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아이디어는 이래요. 제곱에서 넣는 건 누구 넣어야 돼? 양수 넣어야 돼. 맞지? 양수만 제곱해서 넣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부호는 남기고 양수만 넣어야 되잖아. x는 음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x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부호 남긴 상태로 마이너스 x도 어쨌든 제곱하면 x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3 똑같이 너 뭐야 약분하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3 돼요.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남아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 아까 쌤이 뭐랬어? 그 루트 안에서도 차수 낮은 놈들 무시하면 된다 그랬지? 쌩까세요. 루트 x 제곱분의 x잖아. 선생님 루트 x 제곱 x인데요? 미친놈 아니야. 자 x 음수다.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x. 자 루트 x 제곱은 x 아니야. 맞지 아저씨? 루트 x 제곱 뭐야? 절대값 x야. 절대값 x. x가 양수일 땐 그냥 x 쓰면 되죠. 마이너스면 안 되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도 별건 없는데 근데 주입식 교육의 장점이 있잖아. 야! 시안에서 풀어! 하면 이제 몰라도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몰라도 수능 잘 쳐서 대학 갈 때 별 문제 없단 말이야. 알겠지? 여러분 주입식과 창의적 교육은 한 끗 차이야. 쌤이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면 창의적인 거고요. 이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는 게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외워 이 새끼들 하면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이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봐봐. 쌤은 창의적 교육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쌤 그냥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풀면 안 돼요? 아니야, 저 아무도 된다니까? 그게 더 좋다니까? 나도 그렇게 가르쳐. 실수 안 하잖아. 이건 실수 안 하려고 중간중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 부호도 신경 써야 되고 정리할 때 한 번 더 음수인가 양수인가 고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치환하고 나면 그런 거 없이 무지성으로 원래 하던 대로 때려박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대학 가기 좋단 말이야. 막말로 여러분 주입식 교육 하면 어때? 대학 가서 여러분 수학 뭐 얼마나 하겠어?
물론 여러분 의대에 가는 걸 진학을 실패하거나 또는 아하 나의 수준 조금 맞지 않구나 해서 공대를 가게 된다면 수학적인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공학에서도 수학적인 원리보다는 외우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공학이잖아요. 활용하기로 모였는데 수학적 원리를 너 왜 이해하고 있니? 하면서 공학하고 있는데 수학 공부 같이 하고 수학 공부 되게 많이 합니다. 공학과 하는 애들이. 전자기계 이쪽은 진짜로 수학 공부 많이 하게 돼요. 역학이랑 이런 거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는데 원리를 궁금해하는 애는 사실 거기 아무도 없어. 궁금하지도 않고 원리 알아서 뭐하게 그런 건 수학자애들이 하는 거지. 됐지? 여러분 저는 창의적 교육을 시도했고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입식 교육을 좀 더 찬성하는 편입니다. 가르치기도 좋고 성과가 좋잖아. 원래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학적인 사고가 이제 좀 더 필요하고 특히 수학과로 진학하고 싶다면 왜 이렇게 되어야 할까? 얘랑 얘는 다른 점이 뭘까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요 하시면은 주입하셔서 마이너스 무한대 나쁜 놈이야 무한대로 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됐지? 나 설명했다. 뭐하냐? 이거 첫 단원이 양이 좀 있네. 할 게 많노. 조용히 해라. 오늘 못 풀어봐야 돼. 이거 6개 냈어. 말이야. 일품하고 만화 캔디 다양히. 알았어, 좀 이따 풀어줄게. 일단 마저 봐. 자, 예제 9번이죠. 예제 9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과 무한대 곱하기 0꼴을 정리해 놓은 문제들입니다. 즉, 식의 정리가 필요한 문제인데요. 예제 9번 보자. 1번은 내가 오늘 이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네요. 자, 이거 답이 무한대지? 예. 무한대인 건 알아보겠지? 어차피 제일 앞대가리 3차항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잖아. 3차, 2차, 1차 상수 합쳤으면 이거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식이잖아. 3차항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잖아. 3차항 부호가 막 양수니까 무한대로 가자! 하면 다 같이 무한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근데 답을 왜 무한대로 써야 돼?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필요하면 어떡할래? 풀이 과정 뭐 쓸래? 없어? 그냥 이제 그렇게 쓸래? 3차 함수니까 3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무한대로 가면 이거 역시 무한대. 나쁘지 않지만 좀 아쉽다. 수학적인 수식을 좀 쓴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플해. 교과서처럼 써. 알겠지? 교과서처럼 쓰라고. 교과서처럼. 교과서에 제시한 풀이가 이겁니다. x는 무한대로 가고요. x세제곱으로 통짜 묶어요. 2-x분의 4 x제곱분의 5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입니다. 자, 어떻게 돼? 무한대 곱하기 2예요. 따라서 무한대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너 0, 0, 0이잖아. 그래서 그냥 무한대 곱하기 양수잖아. 그래서 무한대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는 게 좋겠다. 됐지? 2번은 여러분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마이너스 x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이게 수준이 비슷해. 앞에 있는 식도 무한대 1차 느낌이고 옆에 있는 식도 1차인 무한대죠. 그래서 빼면은 값이 존재할 수 있다. 장난치지 말고 아이씨.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좀 제시해드리면 뭐야? 유리화하는 겁니다. 임마 이거 제곱한 게 뭐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인데 x제곱 제곱인 거고요. 분모에는 누굴 써야 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x를 하나 넣어준다. 저 위에 분자가 왜 3x 나왔어요? 이거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뺐기 때문입니다. 왜 제곱이에요? 유리화 할 거잖아. 임마의 켤레를 옆에 곱하고 밑에 있는 분모 1에다가 곱한 게 여기. 위에 있는 건 둘이 켤레를 곱해서 나온 결과. 됐지? 야, 그럼 차수가 뭐야? 1차분의 1차지. 야이씨 무시해 잘 할 때. 작은 거 무시해. 우리 1차끼리 놀아보자. 알겠지? 그래서 뭐야? 루트 1 더하기 1분의 3이다. 힘들어. 이것도 주입식 교육 한번 해볼까? 자, 좋잖아 주입식. 자, 답이 뭐냐면 입맛 절반이에요. 맞지? 최고차항 계수가 잘 봐. 자, 안에 루트 a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뭐 c 있고 이건 왜 a 제곱 썼냐고요? 맞추려고요. 여기가 ax야. 나중에 유리화 해보면 뭐가 돼? 힝 날라갈 거 아니야.
1차고 밑에 있는 놈 뭐야? 1차 남잖아, 맞지? 얘는 누가 답이냐면 이거의 절반이긴 한데 얘를 루트 붙인 a로 나눈 겁니다. 2a분의 b가 답이에요. 뭐 외워서 쓰실 거면 쓰시고 안 외우실 거면 그냥 바꿔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주입식이긴 한데 외우기 좀 어렵잖아. 그러면 이제 안 주입하는 게 낫겠지. 저런 걸 주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는 보기 싫으니까 무한대로 바꾸자. 참고로 이 문제도 마이너스 무한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그거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 하시겠다 하시면은 요 정도만 외워도 얘랑 얘가 날아갈 것 같은 게 확실하고 최고차는 계속 1이라면 너의 절반이 답이다. 왜냐?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면 돼 그냥.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9로 바꿔. 쌤 근데 뒤에 원래 4였는데요? 아이 뭐. 야 루트 안에 4도 하나 4분의 9도 하나 꺼서 거겠지 뭐. 이렇게. 여기는 뭐야? x 더하기 2분의 3이 제곱이지? 야 제곱식에다 루트 붙였네? 절대값 x 더하기 2분의 3이네? 근데 x 지금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양수네? 따라서 x 더하기 2분의 3 그대로 풀리고 마이너스 x니까 x 소거하면 2분의 3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만약에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외워서 좀 빠르게 체크할 수도 있겠죠. 됐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유리화 연습이나 많이 하셔서 저처럼 유리화나 빨리 하세요. 그러면 충분하다 알겠지?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안 외워가도 문제 푼데 지장 없다잉. 어차피 이런 거 계산 문제로 나온다?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몰라도 계산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계산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로 냈다? 그러면 이런 거 외워서는 어차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3번 볼게요. 야 x 0으로 가면 뭐야 이거 무한대 1 빼기 마이너스 1 0. 그래서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뭐야 식 정리가 덜 돼서 그래요. 알겠죠? 식 정리 마저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통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x-1분의 x-1 더하기 1이니까 x죠. 영인수 약분하고 나면 그냥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됩니다. 5분의 1이 뭔데요? 네 0분의 1은 보통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만들 수도 있다. 그거야 0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잖아. 0은 0 아니에요? 아니지 0이 우극한인지 0이 좌극한인지 구분을 해야지. 그래서 0 플러스일 때는 무한대가 맞고요. 0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맞는데 중요한 건 졸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곱하기 0이 있으니까 걔랑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4번. 야, 아마 0이 아니라 0 플러스로 돼 있을 텐데? 그냥 0이네? 나 잘못 봤네요. 생선님 이것도 뭐 비슷하네. 0 넣으면 양수 무한대. 0 넣으면 루트 1분의 1 빼기 1 0이네. 근데 통분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 통분을 해준다 이거야. 생선님 근데 이게 통분을 하긴 했는데 좀 별론데요 모양이. 아하 이거 뭐고 이게 이거밖에 못해? 예.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유리화도 같이 해줍니다. 알겠죠? 자 옆에 누가 1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1이 곱해줘야 되겠고 1 플러스 루트 x 곱해주면 1 빼기 x 플러스 1이죠. 1은 소거되고 마이너스 x는 약분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문자가 마이너스 1로 결정되고 분모는 x에 0을 넣게 되면 1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1 분의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렴 청정. 뭔 뜻인지는 알아? 네. 오. 전 몰라요. 정치를 한다. 어떻게? 이제 왕이 정치를 하냐. 예? 이런 표현이 뭐지 모르네요. 깨끗하게. 엄마가 정치를 하냐. 방금은 좀 비슷했다. 그러니까 가신이나 황비 내지는 뭐 대비마마 이런 남이 이제 적당한 왕을 앞세워두고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이죠. 어떻게 보면 어리거나 아니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왕을 앞세우고 아니 뭐 뒤에 있는 대신이나 아니면 대비마마 같은 사람들이 좀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수렴청정이라 부르는 거죠. 자 미정계수 결정법. 요거는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여있죠.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는 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계수. 개수요 개수. x 앞에 개수. 야 문제를 봐. 예제 10번처럼 a, b의 값을 구하라. a랑 b 안 정해져 있잖아. 이거 얼마인지 찾아오라고. 이게 얼마면 이 식이 맞냐 이 말이야.
그런 거 찾아오는 문제를 미정계수 결정한다 이렇게 불러요. 자, 두 가지 적혀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가 같고 개수의 b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요것만 빠르게 볼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 그리고 x의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이 0이라면 뭔 소리야?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은 졸라 쉬운데 둘이 곱하시면 됩니다. 맞잖아. fx는 gx, g분의 f 곱하기 g잖아. 약분되고 f가 남죠? 둘이 곱하면 알파 곱하기 0이니까 0이잖아. 오. 어허이, 장난치지 말고. 자, 하나 더 명제를 써보면 gx분의 fx가 a로 수렴했는데 알파로 수렴했는데 x는 a로 가까이 갈 때 fx 분자가 0이라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도 0이다? 가 틀립니다. 일단은 그냥 틀렸어요. 야 봐봐, 분자가 0으로 가, 분모가 2로 가도 되잖아. 2분의 0도 0 아니야? 3분의 0도 0이고 그지? 근데 이게 맞으려면 알파가 0이 아닐 때란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0이면 알파가 만약에 0이면 얘가 0으로 수렴한다며 3분의 0도 0이고 무한대분의 0도 0이야. 이씨. 알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gx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는 게 있어야 돼. 왜냐? 증명이 어떻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저거예요. fx 나누기 g분의 f 하면 g가 나오죠. 맞나? 따라서 0 나누기 알파가 성립하려면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수학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고 진짜 심플하게 뭐야? 0분의 0꼴이 극한이 존재. 분모 분자 둘 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모나 분자 둘 다 0이다. 둘 중 하나 0이다. 실제로 나머지도 0이어야지 극한이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자, 이걸 이해한다고 예제 10번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어? 분모가 0이면 그 분모의 힌트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게 아이디어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거야. 박수 그만. 자, 시끄러 죽겠네. 자, 여러분 이거 묶어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야. 뭐 안 묶어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겠고. 잠깐만, 잘못 묶었잖아. 어허, 오늘 묶는 거 잘못해버렸네. 자, 그냥 쓸게요.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그냥 넘어갑시다.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다. 자, 분모 0이지.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A-2가 제로여야 된다. A는 2. 그러니까 2네. 그러니까 2 대입하면 2x 1-x고 x-1이니까 0인수 약분하고 나서 x에 1 넣으면 2 아니라 마이너스 2다. 약분하면서 음수 나와야 돼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다. 와, 어려워. 이렇게 정해줄 수 있으면 오케이고. 생선님. fish. 이거 봐봐, 이거. fish야. 이거 뭐야. 문제가, 모르는 게 두 개나 있잖아. 왜 하면 좋노? 자, 이거 풀어보신 분 알겠지? 분모가 1 넣으면 0이래요. 분자에도 1 넣으면 0이겠지요. 1 플러스 a 더하기 b는 0이니까 b는 오늘부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집어넣어준다면 풀이가 이렇게 쓰면 좀 하수다. 하수 알겠지? 예? 예? 선생님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됩니다. 여러분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 언제 알았니? 아니 이 문제를 푸는데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언제 깨닫게 돼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쓰고 나서 째려보다 보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제 하수다 이 말이야. 그렇지. 왜냐? 여러분 이게 수학상을 제대로 이해했는가야. 분모에 1 넣었더니 0이더라. 그러면 뭐다? 분자에도 1 넣으면 0이더라. 그래서 1 넣어서 0이니까 이렇게 쓰면 하수다 이 말이야. 어? 뭔 귀납법이야. 자, 1 넣어서 0이다. 뭔 소리야? 인수 정리에 의하면 x-1을 인수로 가진다가 이제 수학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차식이 x-1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야. 최소한 여기까지 왔을 때도 이걸 떠올릴 때 x-는 있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 들어가야 돼요. B는 4네요. 아니 B는 마이너스 3이네.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건 뭔지 모르잖아. 근데 맞지? 근데 이게 4가 되려고 하면 약분하고 나서 x에 1 넣었는데 4가 돼야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네가 인수분해한 결과 x-1 x 더하기 3이 됐다 이 말이야. 전개하면 a가 마이너스 2 b가 3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하수라고 해도 문제 푸는데 B3이지 임마. 마이너스 3이네. 자, 문제 풀 땐 문제가 없는 게 여기 약분하고 나서 x 1 넣으면 a 값이 대신 바로 뭐야? a 왜 2야? 반대구나. 자, 여러분이 수업에 집중하고 인지 확인을 좀 했다. 자, 그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답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약분하고 나면 a가 2인지 알게 되잖아. 2 플러스 a가 4니까 a가 2다. 그럼 a가 2면 여기다 2 집어넣어서 b 찾아도 돼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거 2차식 이거 간단하니까 이런 거야. 위에 보통 3차, 4차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모가 0이다, 분자도 0이다. 그래서 끝나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분자에 1 넣으니까 0이다, 분자는 x-1로 인수분해 된다. 2 넣어도 0이다, x-2도 인수다. 이런 걸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문제를 풀 때 특히 이런 게 좀 빨리빨리 되고 연습이 돼 있어야 나중에 뭐 필러 문제 이런 거 풀 때 좀 문제를 좀 풀어보지. 결국 여러분 나중에 그 내신 끝나고 나면 어쨌든 수능 봐야 될 거 아니야. 수능 볼 때 킬러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얘는 이제 좀 방법이 없죠. 당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뭐 전공법으로 간다. 분모 0 넣으니까 0이네요. 루트 a 마이너스 2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뭔 소리야? a는 2다. 그 다음 바로 유리아를 때려요. 유리아를 찰싹 때려주면 2 플러스 x의 루트 더하기 루트 2는 뭐야? 2 플러스 x에 2 빼내니까 x만 남죠? 사실 2 플러스 x 빼기 2가 될 테니까 2는 속어, x는 약분, 분자는 1입니다. x 2 넣으면요 2 루트 2분의 1. 아, a는 2고 b는 뭘로? 2 루트 2분의 1로 정리가 되었다. 4분의 루트 2라고 쓰든지 알아서 해라. 알겠지? 하하. 이거 아직 4개 남았는데. 좀 빨리 합시다. 저 녹화 시간이 좀 그렇게 여유가 없을 텐데 빨리 해야겠다. 5번을 쓸 거야. 2시간까지. 2시간이요? 아까 2시간 한 20분 정도 남아 있었더라고. 지금 1시간 40분. 아니 여유 있다 뭐. 아니에요, 빨리 끝냅시다. 네, 빨리 할 겁니다, 저도. 자, 이제 11번. 이제 저런 유형에서 뭐까지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봐라. 뭐 이런 건데 별거 없다.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냥 식의 힌트를 무한대로 줬을 뿐이야. 자, 앞에 있는 조건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뭘 봐야 돼?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fx다. 같은 무한대로 가려면 차수가 똑같은데 개수까지 b가 1이려면 2x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런 형태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 자, 그럼 여기서 ax 더하기 b로 잡아도 되지만 자, 바로 볼게요. x는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가 1로 수렴했다는 것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2 대입하면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분자도 뭐야? x-2를 인수로 가진다. 다시 분모도 x-1을 인수로 가지고 분자도 x- 인수로 가지는데 최초가 뭐야? 2잖아. 저는 2x 더하기 k라고 잠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속어 약분하고 2를 대입하면 3분의 4 더하기 k가 1이더라.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fx라는 함수는 누가 된다? x-2라는 인수를 갖고 남아있는 식은 2x-1이더라. 끝. 자, 이거 뭐 전개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 네. 그렇게 없어. 그래, 우리 시간. 미안하다. 너 혼자 나. 생각할 시간도 없다는 참. 잔인한 놈들. 너처럼 싫어. 정말 던지기 싫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거 상민이가 엄마랑 같이 오는 거 싫어. 조용. 시끄러. 주한이 여기 이사 왔었어? 네. 네. 아니 상민이 보는데 영상. 올해 초까지. 올해 초에 온 거야? 왜? 원래 여기 대구 살았어가지고. 아, 원래 대구 살다가 좀 쉬어러 그럼 제주도 갔다 온 거야? 개부럽다. 제주도를. 약간 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른이라 하기 좀 웃긴데
이제 약간 직장 생활에 지치거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 가서 쉬려고 많이 가서 막 몇 달 살거나 몇 년 살다 오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 또 뭐 삶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서 제주도 가는 걸 수도 있겠죠. 어때? 제주도 살면 재밌었어? 괜찮았어. 근데 배달 음식이 없는. 근데 그것도 이제 오지 얘기지. 도심 근처에 살면 다 똑같잖아. 배달 음식이 많아요. 아 진짜 오히려 많을 수도 있지. 배달 음식 어때요? 아 그게 도심지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근처에 살면 사실 똑같이 대도시 비슷하게 많고 있을 건 다 있고 하더라고. 놀러 가도 똑같아.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진짜로 자연에 집 지어놓고 사는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치킨 배달 때리면 배달비 15,000원. 에? 새끼. 그 오토바이가 가는데 한 3-40분 걸리니까 임마 배달비 15,000원 정도 줘야 임마 수지 탄산이 맞다 이거지. 하면서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아저씨들이 보통 뭐야 거기선 직접 튀겨 먹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러 제주도에 간 거보다는 좀 쉬러 가신 분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아저씨들은 집 지어놓고 이제 자연 속에서 커피나 한잔 때리고 자기가 직접 음식 대부분 다 해먹고 이렇게 하더라고.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건 중요한 아이디어다. 여러분 fx가 gx보다 작다? 근데 만약 x는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이 알파로 존재하고 x는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이 베타로 존재한다면 이때 알파는 베타보다 작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극한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 가장 중요한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성질 중 하나다. 등호가 없었는데 우리는 극한이 같아졌을 수가 있다. 우리는 극한을 취하다 보니까 같은 값을 향해 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 됐지?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등호가 생겨난다. 원래 있었으면 당연히 있는 게 맞지만 원래 없더라도 생겨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뭐야? 스퀴즈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스퀴즈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 실제 명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대학 가서 알았을 때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도 학원 같은 거 다녔을 거 아니야. 학원쌤이 샌드위치 정리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기억해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맛있겠다. 그래서 대학 가서 이것도 배우거든요. 미적분학 하면서 대학 가면 또 배워요. 교수님이 스퀴즈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하는데, 스퀴즈 정리? 그게 뭐지? 야, 우리 때는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의 세대였기 때문에 40명 앉아있는데 40명 전부 다 이거 이름 뭔지 몰랐어요. 스퀴즈 정리? 응? 뭐야 그게? 근데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교수님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샌드위치 정리인데? 하면서 누구 용기 있는 친구 한 명이 손 들고, 선생님, 교수님 그거 샌드위치 정리 아닌가요? 이렇게 하니까 애가, 교수님이 옳다면서 샌드위치 정리가 뭐야? 이지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학원에서 다 배워왔단 말이야.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웠는데 하면서 이게 약간 교수님이 그런 정리는 없다면서 예? 하면서 샌드위치는 무슨 샌드위치야 하면서 스퀴즈 정리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제대로 된 이름도 아닌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 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우고 쓰고 있었다는 걸. 주입식 교육의 폐해 맞죠 진짜로?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로 주입식 교육이었더라고 우리 때는. 우린 나름대로 다 창의적 교육 아닌가? 이지라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주입식 교육. 자, 봐봐. F와 G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자, 여러분.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X도 그 사이의 값, 알파로 수렴한다. 이건데, 간략하게 말로 증명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질에 의하면 극한치에도 등호가 붙을 뿐 어쨌든 크기 관계 바뀌지 않잖아. 작았던 게 커지진 않는단 말이야. 극한 취하면 fx의 극한, gx의 극한과 fx 극한 이상, gx의 극한 이하 등호가 생겨요. 등호가. 근데 f와 g가 같은 값이니까 알파 이상이면서 알파 이하인 값은 알파밖에 없죠 세상에. 그래서 hx도 알파로 수렴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명제가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똑바로 하겠지. 그러면 학교쌤들이 이제 뭐를? 이제 니들 똑바로 공부하는 새끼들 조지러 간다 이 말이야. 명제를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이면 hx는 아니면 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x는 수렴한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0이에요 이게? 네, 이건 0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GXFS 같네. 네, 뭐 같은 수준으로 극한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수준.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수렴하는지는 모르니까 나눠 쓸 수는 없는데 맞잖아. 수렴한다는 얘기는 쌤이 아직 안 했으니까 나눠 쓰지는 못하는데 자 뭐는 맞아. 제가 말한 대로 뭐는 맞아. 같은 수준의 극한을 가지긴 해. 근데 바꿔 말하면 수렴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hx도 같은 수준의 극한은 가지시겠지만 수렴한지는 몰라요. 발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렴 못하지. 아예 극한 자체가 가진다기보다는 얘도 가진다는 얘기 안 했잖아. g랑 f가 같은 수준의 극한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심플하게도 x 더하기 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2 너 뭐야? 무한대로 생각해보자. 선생님 근데 a는 무한대가 아니라 상수잖아요 하면은 x-a분의 1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봐. 뭐야 이거 뭐야 x 더하기 x분의 2에서 x 빼면 x분의 2잖아. x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 차이는 얼마 안 난단 말이야. 무한대로 가면 f와 g의 차이는 거의 없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근데 다 같이 무한대로 손잡고 발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잖아요. 발레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f와 g의 극한이 같은 수준으로 발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수준으로 진동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수준의 극한이긴 한데 hx도 같은 수준에서 놀겠지. 사이에 있는 애니까. 근데 다 같이 발산할 수도 있고 다 같이 진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수렴할 수도 있죠. 당연히 수렴할 수도 있죠. 근데 수학의 명제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틀린 명제가 되는 거죠. Let's get it. 야, 예제 12번은 좀 쉽죠? 예, 잠시만요. 네, xl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충분합니다. 왜 마이너스 1 대입하죠? 이런 거야. 자, 극한에 의해서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fx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 맞나요? 정답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4 너는 2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2 이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의 극한값 또한 마이너스 2여야 한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 정식 명칭은 스키즈 정리입니다. S 붙이면 스키 주잖아. 아니야. 아니야. 자, 알겠습니다. 예제 13번. 별팀이. sin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인데요. 자, 사실 충분히 생각을 해봐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극한을. 왜냐?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면 x분의 1은 무한대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것이고 코사인 그래프는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는 값일 뿐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 무한대로 발산하든 코사인 값 자체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진동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진동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냥 값이죠. 값 중 하나겠지. 뭔진 몰라도. 중요한 건 네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곱하면 0으로 가는 거야. 와우. 근데 이걸 이제 좀 수학적스럽게 답지스럽게 풀이를 쓰자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쓰면 돼. 코사인 x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다. 양변에 sin x를 곱하면 sin x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sin x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sin x의 절대값 사이에 있으니까 저는 뭐 sin x 양수라고 치고 일단 이렇게 써볼게. 자 이렇게 쓰면 얘 뭐야 0으로 가면 0으로 가죠. x 0으로 가면 0으로 가죠. 그거 니도 뭐야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씨. 0으로 갑니다. 샌드위치. 아 2번 공간이 부족하다. 절로 가자. 많이 치웠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야. 수업 너무 열심히 하는데. 450km. 오늘 말만 한 1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서 상윤이 영상 틀었는데 2시간 반. 근데 2시간 반 중에 1시간이 말이야. 아니야 재밌는 얘기 있잖아. 상이 절대 안 되는. 아니 자막 보고 있으니까 자막 보면서 이상한 거 있나 저도 하지 않아. 걔는 찍어주면 뭘 보는 거야 대체. 자, 자막 보고 그거 마지막에 매너하는 거야. 자 여러분 중요한 것들 오늘 많이 가르쳤는데 잘 기억해둬라. 그 절대값 가우스죠. 가우스부터 어떻게 처리하죠? x가 정수일 때는 가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범위를 나눠주고 해야 되지만 지금 뭐 x 무한대로 가지. x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가우스가 무슨 뜻이야? 정수 부분이잖아. 무한대로 간다니까? 우리 엄청 무한대로 가고 있어. 막 10억 5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뒤에 소수분 몇 개 떼달래. 떼주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벗기고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루트를 벗고 알겠지? 가우스를 벗고 났어. 뭐 하면 돼? x가 뭐 안 들어간다면 무시하시고 너 차수 났네 무시하고 임마. 1번의 루트 야, 우리 1로 수렴해용 하면서 쓰면 되겠다. 자 근데 좀 답지의 풀이를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제 문제 설명한 날이니까 뭐 그것도 제가 대충 이렇게 풀고 넘어가 하면 좀 그렇잖아. 좋아요. 서술형에 만약 써야 된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조금 이제 생각이 필요하죠. 루트 x제곱 더하기 x는 자 어떻게 써야 하냐면 자 여기에 가우스를 씌웠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자기 자신보다는 작거나 같은데요. 자기 자신에서 1 뺀 친구보다는 큽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어떤 수 x라는 게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었다면 가우스 x라고 부를 수 있는 n은 x랑 그 앞에 있는 x-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돼요? 맞죠? 물론 n이 x랑 같을 수는 있으니까 우변에 등호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됐어 아저씨? 이해돼? 네, 돼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x가 애초에 뭐야?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값이잖아. 맞지? x가 n과 n 플러스 1 n을 뭐라 불러? 우리 가우스 x라고 부르잖아. 가우스 x는 x보다 작고 x는 가우스 x 더하기 1보다는 작고 근데 이걸 가우스 x 입장에서 보면 가우스 x는 x보다 작거나 같고 가우스 x는 x-1보다는 크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x 빼고 나누기 x 해야 되겠죠.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x하고 나누기 x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x 나누기 x 해서 극한 계산하면 그때 스키 정리 하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 같은 값 나오겠죠. 같은 값 나오니까 여기서 정리한 식의 극한이 사실상 극한이 될 거고 그게 여기 적혀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너에서 루트 x 빼고 즉 너에서 루트 x 빼고 x로 나눈 거의 극한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해도 별 문제 없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풀이를 완벽하게 써야 되는 상황 아니면 스키 정리를 쓸 때도 둘 다 할 필요가 없어. 오른쪽만 해. 왜요? 또는 왼쪽만 같을 거니까. 왜 같아요? 안 같으면 안 나와요. 자, 안 같으면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 정리해서 좌우 극한이 다른데 수렴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중에 극한 차이가 2 이상인데 5 이하야. 그럼 내가 3과 4로 발산할 수도 있는 거고 진동할 수도 있는 거고 수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양쪽이 수렴한다고 해서 내가 수렴하는 게 아니야. 같은 값이 되어야 나도 수렴이야. 그래서 스케일 정리 문제 풀 때는 한쪽은 어차피 수렴하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해서 좀 풀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뭐야? 이때까지는 13문제 전부 다 뭐 했어? 식이 적혀 있었죠. 야, 다음 식 계산 좀 해봐. 이런 느낌이었으면 마지막 문제는 네가 좀 만들어서 계산해봐. 이런 느낌이 가깝죠. 활용이 영어로 볼까요? 몰라요. 자, 콤바인 얘한테는 더 많을 거고 콤비네이션 오하. 콜라보레이션 활용? 유틸라이즈? 몰라? 이것을 이용하다 사유리잖아. 자, 곡선 위에 한 점을 t, t제곱으로 둡시다. 곡선 위에 점을 잡거나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잡을 때는 가능하면 t라든지 a 다른 거 쓰세요. 신규 생도 왔으니까 또 한 번 더 설명하지만 x는 쓰지 않도록 합니다. 나중에 직선 만들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x에 관한 식 막 나오고 x 절편에 또 x 나오고 이지라면 대가리 아프다 알겠지? 안 돼. 자, 뭐야? 이거와 길이가 같은 점 q를 여기 잡는다였죠?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q의 x좌표는 t제곱 더하기 t 4제곱이었을 겁니다. 됐나요? 왜요? 길이가 같으니까요. OP랑. 저거 길이 어떻게 보였죠? 와, 두 점 사이의 거리 임마. 두 점 사이 거리 t제곱 더하기 t제곱의 제곱.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구나. 왜 그래? 이 아저씨 이거 왜 써? 자, 까먹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거를 0,네모다 해서 너는 일직선상의 점이니까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서 네모를 정리해도 되고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할까? 아니 그냥 두 점 지나는 기울기 구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해서 y절편 구해도 나쁘지 않다 알겠지? 자, 저는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헤이 고이들 기울기부터 구하면 어떻게 되노? 보이스.
루트 t제곱 더하기 t 4제곱 마이너스 t분의 마이너스 t제곱이 기울기지 맞나? 이거 빼기 t분의 0 빼기 t제곱. 따라서 저는 분모 분자를 t로 한번 나눠서 쓸게요. 참고로 t는 적당한 양수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에 t가 양수란 말이 있네. 제 1선면 안에 잡고 완벽하구만. 자 이렇게 됐죠. 따라서 직선의 방식 만들면 y는 루트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이니까 y 절편을 구해보면 0, x에 0 넣으면 루트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요트리 곱하면 t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되었습니다. 너의 극한을 취하면 어떤 점으로 수렴하겠느냐니까 너의 극한이 필요하죠. 맞죠? 저 안에 있는 식 극한 구해볼게.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근데 문제 잘 읽어봐. t라는 건 뭐야? 점 p가 원점에 점점 가까워진다면이니까 t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t가 0에 점점 가까워지면 한없이 가까워지면 바로 유리할게.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제곱 루트 1 플러스 t제곱 더하기 1 더하기 t제곱 따로 있었다잉. 뭐야 이거 1 소거하고 t제곱 약분하면 없어집니다. t에 0 넣으면 루트 1 더하기 1 t에 0 넣으면 얘 0이죠. 따라서 2로 그냥 2는 아니고 뭘로? 0,2로 수렴하게 된다. 네 됐니? 예.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점 R은 0,2라는 점에 수렴하게 된다. 됐죠? hard. So hard. So hard.